이번 토픽은 부호 검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 토픽이요. 토픽 2에서도 부호 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번에 하는 부호 검정과 바로 전에 하는 부호 검정이 무엇이 틀릴까?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에서의 부호 검정은 이랬습니다. 이 경우에 부호,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은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어요. 요번에 새로 토픽에서 하는 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보면, 여기 보면요, 모집단의 개수가 1개입니다. 여기 보면 신약이 있고요. 신약, 기존약, 구약, 기존약이 있습니다. 즉 모집단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요번에 부호 검정은 모집단의 개수가 2개인 경우입니다. 자, 요 토의 예제에 관련된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약사는 특정한 병원균을 지닌 환자들에게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약과 비교하여 효과의 지속시간이 평균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를 검증하려면 제9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나 신약의 효과를 본 환자의 수가 늘었는가, 즉 기존 약에서 신약으로 바꿨는데 효과를 본 환자의 수가 늘었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부호 검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 때, 이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요, 모집단 평균에 대한 검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한, 플러스의 개수에 대한 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냐 크냐, 많냐 적냐 등은 부호 검정을 하는 거였고요. 평균에 대한 검정은 제8장에서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뮤가 10이냐 아니냐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8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 새 토픽에서는요, 모집단이 2개가 있습니다. 즉 모집단이 2개가 있는데, 모집단이 두 모집단의 비교잖아요. 이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평균의 비교, 즉 모집단 1의 모평균과 모집단 2의 모평균이 같냐 아니냐 같은 거, 그러니까 모평균의 비교고요. 그런데 여기는 수니까 이거는 부호 검정이 되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의 비교, 제9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약이고요. 신약의 효과 시간이고, 이건 기존 약의 효과 시간입니다. 효과 시간을 비교하려면 뮤1과 뮤2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 1의 표본 평균과 모집단 2의 표본 평균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즉 요 시간에 평균을 구해 보면요, 8.93이 나옵니다. 요거 평균이요. 그 다음에 기존 약의 효과 시간,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 1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 가지고 어떻게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론 판정을 명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면, 8.93이 10보다 작으니까 기존 약의 평균 효과 시간이 더 크고 신약의 효과 시간이 작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요, 기존 약 하던 사람이 신약을 했을 때 효과를 본 환자 수가 늘었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5.5보다 크죠? 환자 1의 경우에, 그래서 플러스를 부여하고, 환자의 경우에 1과 18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부여하고요.
환자 3은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를 부여하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이거 플러스 8시간 8시간 동일하니까 없음입니다. 즉 환자의 수를 보면 신약으로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반면에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의 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마도 신약의 효과를 본 사람의 수가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호 검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죠. 뭐하고 동일하냐면 바로 전 토픽 2에서 하던 모집도 하나 했을 때 검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집단이 2개인 경우에 수에 대한 검정은요, 요 방법에서 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환원이 된다. 토픽 2에서, 즉 이 경우에 핵심적인 사항이 세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두 번째는 검정 통계랑은 뭐로 할 건지, 세 번째는 임계치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한다고 했습니다. 가설의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가설 설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월간 수익률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 X를 월간 수익률로 놨고요. X가 플러스라는 것은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P 스몰 p를 놨고요. 이것이 0.5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X가 0보다 큰 경우, 즉 수익률이 플러스 1, 확률이 50%라는 뜻은 결국 수익률이 마이너스 1 확률이 또 50%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질문은 이렇게 했죠. 플러스인 경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더 많은지 했으니까 가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규모 가설은, 대립가설은요, 이 P가 0.5보다 크다고, 대립가설은 그거의 여집합인 0.5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집단이 2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집단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X와 Y가 확률 변수 2개가 도입돼야 되고요. X를 신약의 효과 시간, Y는 기존 약의 효과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신약의 효과가 더 길다는 얘기는 X가 Y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확률을 스몰 p로 넣습니다. 그럼 이 스몰 p가 0.5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0.5라는 것은 신약의 효과가 기존 약의 효과보다 큰 경우가 50%라는 뜻이고, 그 반대로 X가 Y보다 작을 확률은 또 50%라는 뜻입니다. 즉 신약으로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의 비율이 50%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약으로 효과를 보지 않은 못한 사람, 즉 기존 약이 더 효과 있던 사람도 50%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약의 효과가 더 긴 환자가 50%를 상회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질문이 신약의 효과를 본 환자의 수가 늘었느냐이기 때문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은 이렇게 세팅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와 이거는 동일합니다만 이 P와 이 P는 다릅니다. 이 P는 이거고요, 요 P는 요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의 설정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선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을 무엇으로 했냐면 플러스의 개수로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플러스의 개수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자 7의 경우에 8시간 8시간이라 효과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요.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7이 아니고 6이 됩니다. 요거 빠지기 때문에 빠져서 표본의 크기가 6으로 됩니다. 결국 표본의 크기가 6이라 요 오른쪽의 얘 표본의 크기 6과 동일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핵심 사항은 임계치 정하는 건데요. 요건 예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3.3입니다. 앞에 토의 예제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이 자료를 이용해서요. 신약의 효과 시간이 긴 환자가 더 많다는 대립가설에 대해 유의수는 5%에서 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의 설정 여기 했고요. 1번 했고 2번 스텝 2는 검정 통계량을 정해야 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Q라고 하겠습니다. 스텝 3는 유의수의 결정인데요. 유의수는 알파라고 부르고 여기 5%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텝 4 이제 검정 규칙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픽 2에 자세히 있습니다. 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별도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픽 2를 보시면 되니까. 토픽 2와 표본의 개수가 동일해진다 그랬잖아요. 표본의 개수가 6입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이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토픽 2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픽 2에서 계산한 걸 그대로 여기서 원형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의 개수가 6일 확률은요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의 개수가 5일 확률은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의 개수가 4일 확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가 6 이상일 확률은 이상입니다. 이상일 확률은 요거 나오고 5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치를 구해야 되는데 임계치는 8장에서 또는 9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규분포 따를 때 임계치가 여기 있고 그 오른쪽 면적이 알파였습니다. 물론 이제 단측 검정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근데 알파를 5%라고 했으니까 빨간 선의 오른쪽 면적이 5%인 거예요. 그 논리대로 생각해 볼게요. 빨간 선 임계치가 있는데 그거의 오른쪽 면적이 5%가 된다면 그 빨간 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라면 1.56%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의 면적은 10.94%가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5%가 되기 위해서는 두 녹색 제가 수직으로 표시한 거 점선 검은색 점선이요. 그거의 가운데야 됩니다. 즉 커트라인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정 규칙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5개 이하 Q의 개수가 5개 이하면 뒷무가설을 채택하고 6개 이상이면 뒷무가설을 기각한다. 이게 검정 규칙입니다. 스텝 5 이제 Q의 계산인데요. Q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의 개수가 5개여서 Q가 5고요. 스텝 6 보겠습니다. Q가 5니까 이 검정 규칙에 5가 어디 있습니까? 5가 이쪽 편에 있네요. 즉 뒷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2개 있는 경우에 부호 검정은요. 모집단이 이렇게 2개가 있어서 표본이 2개가 나오지만
결국은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와 같게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만 남아서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와 동일하게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검정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